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한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한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한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기한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늘도 이제 원래 그 PT 분의 상담이라고 할까요? 질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하면서, 읽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무조건 1회독을 원칙으로 책 읽듯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명절 연휴에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아 대략 3,000개 정도를 훑은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세요. 시작한 지 사실은 한 2주 조금 넘으셨죠?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수준급이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직업군들 중에서 독서량이 가장 많은 직업, 즉 독서의 스피드가 가장 많은 직업이 대학 교수랍니다. 모두 다 선생이라고 다 똑같은 선생은 아니고 어떤 선생의 품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제 책을 보는 양으로 보면 솔직히 대학 교수가 가장 책을 보는 양이 많고 책을 보는 스피드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 빨리 읽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빨리 읽을 능력, 그게 대학 교수가 직업군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즉 일종의 사실은 이 스피드라는 건요,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을수록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제가 이제 단지, 물건을 빨리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데는 수많은 효용이 있고 수많은 묘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효과가 있고요. 노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발달되는 능력도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일일이 설명하면 또 그거 외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제가 행동으로 옮길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이 정도 속도면요, 되게 빠른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대략 16,000개니까 20%도 못 미친 것 같군요. 이번 주말에는 분발해서 개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대략 3, 4일에 한 번 정도 상황 보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의문사항은 반복되는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독서 100편의 의자현이다 이런 말을 썼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 두 번, 한 번, 두 번 읽은 다음에 의문이 생기니까 그 의문에 정착이 되고 매여가지고 3번, 4번, 5번, 6번을 공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매라는 것도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매는 깨달음의 학문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로 이렇게 깨달음의 영역까지 가지 않으면 결국은 잔챙이 수준으로 그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1m 갈 거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10m 갈 거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갈 때는 슬리퍼를 끌고 가도 되지만 국토 순례를 하는데 슬리퍼를 끌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곳이 멀다, 그리고 크다, 원대하다라고 보시면 거기에 맞는 장비와 거기에 맞는 훈련법이 필요한 것이죠. 동네에 있는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의 의미만 있는 사람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하는 짓이 똑같이 두 발로 달리는 거지만 거기에는 분명하게 다른 훈련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법도 다르지만은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에서 잠깐 동안 은행 지점 전산 감사 업무를 잠깐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대강의 용어에 대한 이해는 가능한 것 같고, 읽으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의문점도 다른 PT분들의 질문에 대한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 거의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이런 효과를 보려고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PT 방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쑥 올라가 버렸네요. 어떤 기술이나 스포츠 공부 등 간에 처음 입문해서 초보, 중급, 고급, 고수의 경지 등 각 단계별로 진입하기까지는 단계별 기술과 요령, 지식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단계별 기술, 요령, 지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남다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매와 수상스키 공부에서 새삼 느낍니다. 예. 수상스키도 그러나 보죠. 초보, 중급, 고급, 고수의 경지에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도 있고, 요령도 있고, 지식도 기다리고 있다. 요거는, 경매와 수상스키뿐만 아니라, 제가 배우고 연습했던 중국 무술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중국 말이죠. 중국말에 있는, 공부. 그죠? 쿵푸라고 표현하는 이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쿵푸죠. 발음은 쿵푸입니다. 쿵푸지만 이거의 원뜻은 뭐냐면 시간이죠. 이 공이라는 거는 중국어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두고 반복하는 데에서 오는 어떤 숙련된 경지를 쿵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잘하면 쿵푸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생활의 달인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 거기 보면은, 희한한 어떤 기술들이 있죠? 반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시장에서 머리에 어떤 쟁반에다가 어떤 밥 같은 거를, 한 3개, 4개 지고 나르는 어떤 아주머니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포장의 달인,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복된 노력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것을 쿵푸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먼저 제가 3,000개 정도를 구경하다 훑어가면서 느낀 점은요. 첫째,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은 비교적 눈에 잘 들어오고 임야, 전답, 공장, 도로 등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가 매물, 지분 매각은 복잡해 보이는 물건은 잘 읽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선입견과 팟캐스트 일반 강의 내용이 뇌리에 각인돼서 그런 것 같군요. 현재는 대략 10초 이내에서 이런 것도 있고 시세는 이런 것 정도 하는구나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예, 요것도 10초라는 것은 좀 너무한 수치고요. 지금은 제가 말했잖아요. 훈련이라니까요. 훈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을 시간을 할애하는 게 훈련이죠. 지금 말씀하신 편견과 선입견과 저의 내용이 각인돼서 임야, 전답, 공장, 도로는 대충 설렁설렁 지나간다라는 식으로 느끼는데요. 지금은 공부 단계니까 설렁설렁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데 원인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이 강화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임야, 전답, 공장, 도로 등등이 궁극적으로 보니 다른 어떤 우량한 물건에 비해서 후순위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투자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상 좋지 않다라는 어떤 향후의 깨달음에 관한 부분이지, 그 결론을 가지고 와서 훈련 과정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임야, 전답, 공장, 도로에 또는 수십억짜리 호가는 고가 매물에 또는 지분 매각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떤 현상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하면서 편견을 깨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말씀, 첫 번째 어떤 말씀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그 훈련법을 지금 잘못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PDF가 이렇게 후딱후딱 안 지나가네요. 잠깐. 둘째, 신규 분양되는 신도시 상가. 예. 농촌 지역의 토지 가격은 기존의 내 생각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혹시 은퇴하면 집 짓고 살아볼까 하고 강원도 횡성에 조금만 밭을 하나 사두었는데 요즘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였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상가 분양 투자 검토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뜯어말릴 생각입니다. 네, 요거는 올바른 판단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나이가 50대 정도 돼서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상가 분양이죠. 왜요? 뭐라고 합니까? 확정금리. 즉, 몇 억을 투자하면 몇 %의 월세 수입이 생긴다. 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요, 제가 경매를 시작하기 전인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해 왔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짓고 지금도 투자를 합니다.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팔자죠.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왜? 나이가 50, 60 먹도록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세상 지혜도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세상 지혜를 모르도록 훈련을 한 자신에 대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셋째, 대한민국의 경매 시장이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견 사람들이 피하는 복잡한 매물을 해독해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만 터득한다면 참 좋겠다. 피하는 복잡한 매물을 해독해내는 능력과 기술을 터득한다. 예. 이게 이제 조만간 우리 그 부산지사장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시리즈로 해서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 즉 유치권이 신고돼 있고 3층인가 2층에는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물건을 경매 시세의 반가격에 잡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일견 사람들이 피하는 복잡한 매물을 해독해낸다. 그게요, 이게 해독해내는 어떤 별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경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은요, 부자 마인드하고 배짱이에요.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덧셈과 같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누구나 알죠. 근데 요거를 미지수로 놓고 물음표를 놔버리면은 1 더하기 1을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즉 경매하고 어떤 도매 시장에서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거를 사고 이왕이면은 평생 갈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게 좋다라는 너무 당연한 말도 이 배짱이 없다 보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어찌 보면 돈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으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항상 어물쩍거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어물쩍거리지 않고 갔던 사람들도 성공하기가 힘든데 어물쩍거린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독해내는 능력이 기술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배짱과 부자 마인드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계산상 분명하게 서더라도요. 의존할 수 있는 의지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해독할 능력과 기술이 있어도 저한테 만약에 물어봐서 야 이거는 좀 이런데 이런 게 좀 걱정스럽지 않겠냐라고 겁을 좀 줘버리면 대부분에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어떤 계산이 선다면 그거를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만약에 이제 6.25 사변 때 총을 쏘는데 대다수가 허공에다 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몇만 발인가 몇천 발에 한 명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니까 참호 속에 머리는 숨겨놓고 총만 내놓고 쏘는데 우리 영화 보면 탁탁 하면서 1.4를 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배짱에 관한 문제지 어떤 단순 기술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평을 하자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매물들과 각각의 등기 부상의 이력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과 아픔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가진 만큼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타산지석의 염도 생깁니다. 예, 이렇게 경매 공부하다 보면 깨달음도 얻게 되는 학문이죠. 자, 긴 감상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 이제 본론이 나왔네요. PDF가 파일이 지금 이게 껐다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오르락거리지 않고 반응이 엄청 느리네요. 예, 우선은 해왔으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째, 일회독을 목표로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시나리오인가요? 적절한 물건 선택과 입찰금 선정, 결정, 전월세와 대출을 통한 투자금 회수까지 1년의 서클이 끝난 후 투자 대비 수익률을 짧은 시간 내에 유추해보는 훈련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그리나요? 예. 우선 시나리오를 그려라고 했던 시나리오에는요, 지금 말씀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금의 결정, 그랬을 때 전세와 대출금에 대한 회수,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 수익률을 유추해보는 훈련.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말했던 것은 2단계에서 말한 시나리오라는 것은요, 물론 시세 조사할 때의 시나리오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우량물건 검색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그리라는 뜻은 뭐냐면, 이 검색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검색 훈련의 목적은요, 편견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파악 능력을, 분석 능력, 파악 능력을 스피드업을 시킨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두뇌가 느린데 무슨 우량 물건을 찾겠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떨어져 버리면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깨는 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편견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건이 제3자 입장에서 요런 것도 있네? 라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방관자적인 시각, 방관자의 시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길 건너에서 버스 안에서 보는데 길 건너에서 두 명이 두들겨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한쪽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버스 안에 있을 때는 저놈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만, 맞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 내 동생이다 이게. 동생이다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방관자적 시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벌써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을 볼 때 이게 방관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빨리 보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물건이라면은 당연히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어떤 이용을 하려고 머리를 쓸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상하게 시골에 이런 땅을 사놓으셨는데 이런 땅을 사놔서 후회가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라고 그치지 말고, 아, 그래요? 그 땅 한 번지 줘보세요. 제가 조회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볼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요거는 어떤 용도로 써가지고 어떻게 써든가 아니면 이렇게 팔아보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냅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머리까지가 바로 제가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써라라는 뜻이에요. 그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둘째, 재매각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이전 낙찰자가 왜 포기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주택의 배당 분석에 배치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미배당금 소멸 예상이 명도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포기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깜냥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거에 관심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굳이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포기하는 데는요, 투자를 해보면 다양하게 생겨요.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이 안 되거나 애초에 자금 계획이 틀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딱 봐서 권리 분석이 문제가 없는데 포기했다면 당연히 권리 분석 때문에 또는 추가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에 대한 문제, 대출이 안 되거나 자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놓고 후회가 들거나 사놓고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놓고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야나 전답 같은 경우라면은 예를 들면은 임야 전답을 받고도 1억 이상의 입찰금이 날아간다. 이건 대부분 어떤 개발 행위가 제한이 돼 있거나 억제되는 경우도 요건 중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땅이라는 것은요, 개발 행위, 즉 그 땅의 용도에 맞춰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금액이 예를 들면은 강남구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높으면 뭐 하죠? 안 팔리는데. 특히 개발이 안 되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용도, 이걸 사가지고 금방 어떤 이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목적에서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나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때 항상 그러면 다시 사서 나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요, 물건 투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세 분석이고요. 시세 분석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권리 분석이에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수 없으면은 남이 몇 번을 재경매 몇 번이 나오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세 분석과 권리 분석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또는 현장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장 분석을 통해서 이거 보니까 금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가 있는 거예요. 시세도 좋고 권리도 좋은데 사봤더니 이게 이제 금이 가서 막 붕괴 직전이다. 이렇다면은 할 말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게 아까 말한 배짱과도 연계돼 있죠. 남이 안 먹고 뱉어놓으면 못 먹는 거예요. 희한하게 괜찮은 물건도 의심이죠. 의심의 근거는 뭐냐? 자신감 상실이죠. 자신감이 없을 때, 배짱이 없을 때 의심이 더 강화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이 몰려가면 더 안심하고 가고, 남이 한두 명 가면 의심을 해서 안 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중의 심리가 그런 것이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고, 그죠? 돈을 못 버는 놈이 다수기 때문에, 돈의 길에서는 다수의 길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 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